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마비노기 영전의 게임 디렉터가 신규 유저에 유입이 없으면 고인물처럼 된다 라는 말을 했을 때만 하여도 마비노기 유저들은 우리가 썩은 물이냐는 거냐며 항의를 하였고, 고인물이라는 단어는 꼰대짓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였지만 요즘엔 부정적인 느낌보다는 한 분야의 실력자 같은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고인물을 넘어 썩은 물이 되고 썩은 물을 넘어 석유가 되는 경지에 이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엔 이런 분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스포츠 석유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양궁 선수들은 모두 다 고인물이라고 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 이렇게 정중앙에 렌즈를 깨는 모습을 올림픽 때 종종 보곤 했었는데, 다트에도 고인물들은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인 고인물들은 이렇게 던진다고 하고, 썩은 물 수준으로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같은 곳에 똑같이 꽂아 놓는다고 하며, 석유가 되면 다트 위에 다트를 쏘고 또 그 위에 쏜다고도 합니다. 스포츠에서의 고인물 간별 대회는 올림픽이 가장 유명할 텐데요. 물론 한 종목에서 어마어마한 금메달을 따는 고인물들도 많지만 여러 종목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노우보드 체코 국가대표 레데츠카 선수가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이미 2013년 주니어 대회에서 이관왕을 했던 선수였는데, 이후로 세계 선수권 우승과 준우승을 지속적으로 해오며 세계 랭킹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반장난으로 알파인 스키에도 도전을 하는데요. 스키 장비도 본인이 아니라 미국 선수 미카엘라 시프린의 장비를 빌려서 출전했는데 2위 선수를 0.01초 차로 앞서며 1위를 합니다. 카메라맨이 다가와서 당신이 1등이에요 라고 하자, 그럴 리가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고 인터뷰를 요청하니 화장도 안 했다며 거절했다고도 하는데, 그리고 며칠 후에 열린 스노우보드 대회에서도 역시 1위를 하며 두 종목 금메달을 따는 이변을 연출하였고, 4년 후인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스노우보드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래도 레데츠카는 조금은 비슷한 두 종목에서 메달을 땄는데요. 동계와 하계의 다른 종목에서 메달을 딴 선수도 있으니 미국의 로린 윌리엄스입니다. 윌리엄스는 미국의 육상 선수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2012년 런던 올림픽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는데요.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에도 출전을 합니다. 종목은 봅슬레이 여자 2인승이었다고 하는데 은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래도 윌리엄스는 달리기가 빠르면 유리한 종목들로 메달을 따긴 했는데요. 정말 1도 상관없는 다른 종목으로 메달을 딴 선수도 있으니 미국의 야구선수 에디 알바레즈입니다. 올해에도 LA 다저스에서 뛰다가 환장할 수비를 보여줘 지명 할당되긴 했지만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선수이기도 한데요. 2014년엔 소치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5000m 계주 은메달을 따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동계와 하계에서 둘 다 메달을 딴 선수들은 종종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 따기도 정말 힘든 메달들을 여러 종목에서 따는 분들은 진정 즐기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전쟁 고인물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전쟁에 엄청난 영웅들이 있는데요. 고려시대의 척준경은 여진족의 성벽을 홀홀 단신으로 올라가 점령하였고, 활 고인물이었던 이성계는 180m 거리에서 화살을 17발 쏴서 17명의 왼쪽 눈만 맞췄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막는 주작이라도 현실성 없다고 욕먹을 전과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여담이지만 영화 한산에선 전투가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그렸었는데 실제 전투는 훨씬 편하게 승리했었다고도 합니다. 현대전에서의 가장 유명한 고인물은 영국의 잭 처칠 중령일 텐데요. 그는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맨체스터 연대에서 군마다가 예비군 대위로 제대 후엔 신문사 편집자로 일을 했는데, 백파이프 경연대회에 출전하여 2위를 하였으며 세계 양궁 대회에 영국 대표로도 출전하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 배우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그는 바로 자원 재입대를 했다는데요. 그는 총과 수류탄만 가지고 가는 다른 부대원들과 달리 클레이모어라고 하는
스코티시 브로드소드와 경연대회에서 2위를 했던 백파이프, 그리고 영국 장궁을 가지고 전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전쟁터에 뛰어든 건데요. 깡도 어마어마해서 적의 총알이 날아올 때 꼿꼿이 서서 전진하며 백파이프 연주를 했고, 연주가 끝나면 칼을 뽑아들고 괴성을 지르며 돌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독일군 병장을 화살로 맞추는 것을 돌격 신호로 하기로 하고는 활로 독일군을 저격해 쓰러뜨렸다고도 하는데요. 이는 2차 세계대전에서 유일하게 활로 한 적 사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덩케르크 철수 작전 이후 그는 특수부대인 코만도에 지원했다고 하는데, 1941년에 노르웨이에서 영국군과 노르웨이군의 합동 작전에 투입되었고, 지휘관이지만 직접 상륙함에 탑승하여 상륙함이 가장 먼저 도착하자마자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백파이프 연주를 한 곡 때리고는 수류탄을 던지며 독일군 벙커로 돌격했고, 독일군의 해안포진지를 수류탄으로 전부 폭파시켰다고도 합니다. 이 일로 그는 무공 십자 훈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1943년엔 이탈리아로 가서 또 상륙작전에 참가했는데, 뛰어내리자마자 이렇게 브로드소드를 가지고 뛰어가는 사진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독일군 관측소를 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본인이 돌격할 때 엄호해줄 수 있는 소총수 1명만 데리고 갔다는데요. 혼자서 42명의 독일군 포로를 잡아 또 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브로드소드를 휘두르며 코만도라고 외치며 돌격했다고 하는데, 제가 적군이라도 그냥 항복할 것 같네요. 그리고 1944년엔 유고슬라비아로 갔다고 하는데요. 유고슬라비아의 파르티잔 부대와 협력하여 독일군과 싸우는데, 독일에게 점령된 바라크 섬을 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파르티잔 부대의 1,500여 명까지 백파이프로 지휘했다고 하는데요. 휘하의 영국군 40명만 끌고 공격을 하다가 박격포 공격으로 부하들을 다 잃고, 수류탄이 폭발하며 정신을 잃고 포로가 되어 베를린에 끌려갔는데, 두 번의 탈출 시도 끝에 성공하여 241km를 이동해 이탈리아에 주둔 중이던 미군에 구출되어 영국군에 다시 합류하였고, 1945년에는 일본군들이 전장에서 군도라는 장검을 사용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하루라도 빨리 검을 든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버마 원정대에 참가를 했지만, 인도에 도착하자 일본이 항복을 했고 전쟁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놈의 미국만 아니었으면 10년은 더 싸울 수 있었을 텐데 라며 아쉬워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전쟁이 끝난 후에도 아이반호라는 영화의 활 쏘는 인물로 출연하기도 하였고, 팔레스타인에서 근무를 하기도 하고, 호주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는 등 평생 뼛속까지 군인으로 살다가 1996년 노환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워낙 유명하다 보니 잭 처칠 피규어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잭 처칠과 쌍벽을 이룬 기행을 했던 군인이 또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영국 공수부대인 앨릭스 디피 테이텀 와터입니다. 그는 본인이 영국의 신사라는 자부심을 가져서 우산과 중절모를 전쟁 내내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부하들에게 지휘할 때도 지휘봉 대신에 우산을 휘두르며 지휘를 했다고 하는데, 왜 우산을 가지고 다니냐는 질문에 전쟁터에 비 오면 어떡할 거야 라는 답변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목표 지점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떨어지는 바람에 수 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한 적이 있었는데, 가는 길에 독일군 정찰 부대를 모두 회피하고 중간엔 독일군 2개 중대와 교전하여 150여 명을 무장 해제시키는 전공까지 세웠다는데요. 독일군 기계화 보병 부대를 발견하고 공격까지 했는데, 우산으로 장갑차 운전석을 찔러서 운전병을 기절시키는 전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산 하나로 장갑차를 때려잡은 건데요. 심지어 이때 영국 신사의 위엄을 보여주겠다고 철모도 벗고 중절모를 쓴 상태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독일군이 대규모 반격하여 독일군에게 생포당했고, 독일군은 우선 야전병원에 뒷비를 입원시켰다고 하는데 바로 탈출했고, 네덜란드 레지스탕스와 접촉하여 숨을 수 있었는데, 피터 젠슨이라는 가명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며 공수부대원 수십 명을 규합시켰고, 페가수스 작전을 통해 140여 명의 잔존 대원과 함께 탈출에 성공했는데, 적진을 자전거 타고 유유히 횡단하며 탈출했다고 하네요. 전쟁 후엔 팔레스타인과 케냐에서 근무하다가
제대하였고 케냐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관광 가이드를 했다고도 합니다. 딕비에 대한 영웅담도 굉장히 유명해져 이렇게 피규어도 나오고 있으며 그를 기리면서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 군인들도 있다고 하고 영화 머나먼 다리에선 그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인 해리 칼라일 소령이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실존하는 킹스맨이 아니었나 싶네요.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기도 한데요. 즐기면서 노력하는 사람은 정말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